안녕하십니까. 병자호란의 창으로 다시 본 조선시대 사람들 강의입니다. 지난 7주차 강의에서는 여진족의 유산에 기반하여 건국한 후궁국이 만몽한을 아우르는 대청국으로 변모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홍타이지, 그리고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에 대한 조선의 반응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8주차 강의에서는 병자호란 침공 시 청군의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로 청군의 동원 병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창시한 8기의 깃발입니다. 8기는 후금 또는 청의 정치, 사회, 군사 조직의 근간이 되는 집단이었습니다. 8기의 기본 단위는 만주어로 화살이란 의미의 니루였는데, 니루는 여진족의 모리사냥 조직에서 기원한 단어입니다. 초기에는 하나의 니루당 장정 10명 정도로 조직되었습니다. 이후에 대개 하나의 니루가 300인 내외로 확장되었고, 5니루가 하나의 잔란, 5개의 잔란이 하나의 구사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구사에 소속된 장정의 총수는 7,500명 정도였고 8개의 구사, 즉 8기가 모이면 6만 명 정도를 헤아렸습니다. 이 구사를 한자로 기라고 표기하였던 것인데, 각각의 구사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모양과 색깔이 다른 깃발을 사용하였습니다. 1607년 무렵에는 정황, 정백, 정홍, 정남의 4기가 조직되어 있었고, 이게 바로 지금 그림의 왼쪽 쌍에 있는 그 테두리가 없는 깃발입니다. 후금이 건국되는 1616년 경에는 새로이 편입되는 부족민들을 조직하여 양황, 양백, 양홍, 양남의 4기를 추가함으로써 8기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양황, 양백, 양홍, 양남은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깃발인데, 양홍기만 흰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만약 빨간색 테두리를 했으면 구별이 안 됐겠죠. 1635년에는 복속한 몽골인들로만 구성된 8기 몽고가 새로이 편성되었고, 기존의 8기는 이제 8기 만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복속된 한인들로만 구성된 8기, 즉 8기 항구는 병자호란 당시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전초와 천호군, 천조군 등으로 불리우는 부대만 존재했는데요. 8기 항구는 1637년에 처음으로 2개의 구사가 조직되었고, 점차 증가하다가 1642년에 8개 구사, 즉 8기의 편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홍타이지의 친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14년 9월에 결국 조선은 정식 사신은 아닌 역관 박인봉과 권인록을 심양에 파견해서 청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청의 인굴다이는 다음과 같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즉, 대명 공격전에 조선도 동참을 하라. 2번째, 척화신을 압송하라. 3번째,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 지금까지 맥락에서 보면 셋 다 조선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청나라의 전쟁 도발의 목적은 명예 황제를 대신하려는 자신, 그러니까 홍타이지의 지위를 조선에 강요하려는 것이었는데요. 본인의 황제 즉위식에서 유일하게 배례를 하지 않은 조선 사신의 행위를 떠올리면 이런 어떤 도발의 이유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묘호란의 도발 목적과도 상이했던 것이죠. 정묘호란의 도발 목적은 좀 구체적이고 이 국지적인 부분, 모문용의 제거라든지 경제적 이익의 획득이라든지 형제 맹약의 체결이라든지 이런 데 있었던 반면에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쟁을 도발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 도발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1월 11일 병자년 1636년 11월 11일에 명나라 공격을 위해 병력을 동원하라는 청태종의 지시가 내려집니다. 왜 명인가 하면 이건 아무래도 보안의 문제 때문에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1월 19일에는 조선 정벌을 공표하게 되는데요. 참전 병사들에게는 11월 29일까지 심양 직결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11월 25일에는 동짓날에 바로 천단에 가서 제천 행사를 거행을 합니다. 정조선 지유, 즉 조선을 정벌해야 되는 이유를 고한 것이죠. 이때 그 천명한 전쟁의 2대 명분은 형제국 조선이 명나라만 지원한다. 그리고 정묘 맹약을 조선이 먼저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1월 1일에 출동할 청군이 심양의 직결을 완료하게 됩니다. 12월 2일에는 이제 조선 원정군이 심양 성문을 나가게 되고 12월 3일에 본대와 먼저 선발대를 조선에 급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 내려진 청태종의 조율을 살펴보면요. 11월 19일에 내렸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군사를 점검하여라. 각 니루마다 기병 15인, 보병 10인, 혹은 7인을 선발하여 모두에게 갑옷 32벌을 지급하고 앙방장경 석정주가 거느린 항구는 갑사 1인당 화살 50개씩을, 갑사 2인당 장창 1개를, 두 니루마다 운제 1개와 에페 1개를 갖게 하고 성벽을 뚫을 부, 찬, 초, 궐 등을 모두 갖추도록 하라. 또 마필은 각각 낙인하여 명찰을 달게 하고 모든 기계는 각각 기호를 써 붙이게 하라. 각자 15일분의 행랑을 휴대하고 29일에 심양으로 직결하라.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의 니루당, 제가 아까 300명 정도로 구성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300명 전체가 동원된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동원된 것이 오히려 거의 사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300명의 니루 중에 일부가 참전하는 것이 이 청군에 있어서 어떤 전쟁의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 재미있는 것이 지금 운제는 성벽에 거는 사다리고요. 에페는 수성군이 공격하는 어떤 그 공격 무기를 방어하는 방패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성벽을 뚫을 부나 찬, 초, 궐, 전부 다 이제 이 성벽의 돌이나 흙을 긁거나 부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런 공성 도구를 갖고 오게 하라는 것에서 보듯이 청은 이미 조선의 주요 방어 전술이 농성하고 지구전으로 버틸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그 전쟁의 요소인 청군의 동원 병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청측 기록에는 청군의 동원 병력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조선 측 기록은 굉장히 불확실한데요. 18세기 후반의 연료실 기술이라는 야사를 보면요. 청군의 병력이 청병이 7만, 몽병이 3만, 공경병이 2만, 도합 12만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청병은 이제 8기의 병사를 말하고요. 8기의 병사, 8기 만주, 8기 몽고의 병사를 말하고, 몽병은 외번 몽고의 병사를 말합니다. 공경병은 이 귀순한 한인 장수가 이끄는 병사죠. 그래서 도합 12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대 기록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전문, 즉 자기가 이 들은 지식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이 패배된 쪽의 기록은 공격군의 이제 숫자를 과장하는 게 많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패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동기로 과장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식의 이제 그 사료 10만 내외를 얘기하는 조선 측의 사료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조 17년 1639년에 세워진 삼전도 비문에도 청군의 숫자가 10만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아주 기념비적인 의례적인 이제 비문에 들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도 십진법적인, 그 다음에 숫자가 많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팔기가 당시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얼마였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팔기 전체의 인원이 6만 명 정도 헤아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이 6만 명이 전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팔기는 전체, 이 6만 명의 전체 장정 중 일부만 갑사로 출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나라의 최대 동원 가능 병력을 추산을 해보면 3만 1000명에서 3만 2000명 수준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8기 만주, 8기 몽고의 갑사 수하고 한 군의 전체 병력 중에서 동원 가능한 병력을 감안한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사료에서 확인되는 청나라 정규군의 구성과 병력을 살펴보면은요, 8기 만주와 8기 몽고 그리고 한군에서 동원한 병력이 2만 2천여 명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병자호란 당시 동맹한 몽골 여러 부족의 병력, 즉 외번 몽고의 병력이 12,000명 정도 이제 동원된 것으로 그 사료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군은 한 3만 4천여 명 정도는 어느 정도 사료에서 이제 확인되는 숫자인데, 여기에 이 청나라가 전쟁할 때 반드시 비정규군이 따라 붙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그걸 지금 최신의 연구에서는 한 11,000여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제 11,000여 명의 추가 숫자가 더해지냐 하면, 이 갑사, 8개의 갑사가 불법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그런 이 기록에 보면은 한산, 즉 직업이 없고 무갑질, 그 갑주를 갖추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대동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시의 군량이나 무기의 운반 등을 맡았던 그런 쿠틀러라는 일종의 이제 종복이죠. 노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갑사에 소속된 이런 노비가 참전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비율은 대개 갑사 한 명당 0.5명 정도 비율로 참전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비정규군이 11,000여 명 이상 참전하지 않았을까 추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다 보면 최소 4만 5천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병자호란 때 참전한 청군의 최대 군 병력이라는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통설에서 뭐 10만, 12만 하던 곳에서는 이제 상당히 줄어든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병력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른바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략할 때 주요 전투와 비교해 보아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그리고 정규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동원 가능한 병력의 최소 70% 이상을 이제 동원한 것인데요. 70% 이상 동원했다는 건 그럼 나머지 30%는 뭐냐? 아마 조선의 이제 정벌을 떠나면은 명나라와의 그 국경지대, 그 다음에 수도 심양을 방어하는 병력도 어느 정도 남겨두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수비 병력을 감안하면 청나라가 당시 동원할 수 있었던 거의 전 병력을 동원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까 그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홍타이제 참전과 연관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전쟁 도발의 목적이 인주와 단판을 지어야 되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굉장한 군사를 동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인 홍타이제 친정과 대병력의 동원을 마치겠습니다.